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특히 은퇴를 하고 창창한 노후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상담하러 오신 나이 65세 가정은요, 3억 원짜리 전셋집과 목돈 1억 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 가지고 언제까지 일지 모를 노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요즘 금융권에서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면요, 이 정도 가지고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각종 언론에서 쏟아내는 노후 관련 기사들 가운데에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의도된 기사도 많습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떻게든 노후 불안을 부추겨서 뭔가를 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앞으로의 노후, 지금까지보다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제각각이듯이 앞으로 살아갈 노후도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애들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괜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사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현재요, 경기도에 사십니다. 그리고 남편 65세, 아내 63세입니다. 3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목돈 1억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현재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50만 원. 그런데 아내는 국민연금을 늦게 넣어서 3년 후부터 3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남편분은 받고 계십니다. 3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월 소득을 합해보면 280만 원입니다. 현재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여쭤보니까 200만 원 정도 쓰신다 해요. 자, 그래서 총 소득 280만 원에서 현재 월 생활비 200만 원을 빼니까 현재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월 소득에서 여윳돈은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부, 이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어떤 관심사, 어떤 것을 해결하기 원한다. 이게 관심사인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상태에서 노후가 괜찮을지, 특히 5년 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내가 혼자 남게 될 건데 그때도 지금 현재 재정이 괜찮을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 1억 2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는 은행에 있는데 은행 이자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하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하시다고 했습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이죠. 이분의 궁금증에 제가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생활비를 200만 원 어디에 쓰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그래요. 외식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남편이 집밥을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은 외식보다 집밥, 주로 집에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가끔씩 소확행이라고 하죠. 집 근처에 산책하면서 군것질, 그런 소확행을 통해서 잔잔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자주 통화를 한다고 해요. 직장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아내의 수다를 전화가 올 때마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200만 원도 못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280만 원 소득에 생활비 200만 원으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 남는데 월 생활비 200만 원도 다 못 쓰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매달 적금식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신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이분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노후에는 숲부터 그리시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저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는 먼저 큰 그림부터 그리시라고. 거기에 목표를 정해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숲을 그리고 나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도 5년 후, 한 5년 후에는 실직될 수 있어. 그래서 한 5년 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랬을 때 5년 후. 남편분은 5년 후에 70세가 될 것이고 아내분은 68세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남편분의 소득은 없을 것이고 대신 두 분 다 기초연금은 해당이 되고 아내분도 국민연금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변화들이 있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국민연금은 한 5년 후에는 부부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남편 50만 원 받죠. 3년 후 아내 30만 원 받으면 총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조금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부부가 국민연금 90만 원 정도를 일단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분 기초연금을 한 5년 후에는 6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현재 남편분만 3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아내분도 받겠죠. 자, 그런데 기초연금도 물가 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두 분 같이 받을 때 부부 감액을 감안하더라도 한 5년 후에는 기초연금 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3억 전세 있잖아요. 현재 3억 전세는 나중에 5년 뒤에는 그때는 전세를 빼서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주택연금은 두 분 중에, 부부 중에 나이가 적은 순서, 적은 기준으로 이제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 기준으로 가입을 하면 한 5년 후에는 3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면 대략 월 8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부부 90만 원, 기초연금 부부 60만 원, 그 다음에 5년 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 하면 80만 원 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해보면 230만 원 정도 소득이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비 200만 원도 채 못 쓴다고 했는데 생활비도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5년 후 이 가정의 소득 월 235만 원은 지금 현재 생활비도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씩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소득 235만 원 모두 생활비로 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5년 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현재 목돈 1억 2천과 현재 매월 여윳돈 100만 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목돈 1억 2천만 원은요. 자,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지만 여윳돈이죠. 자, 목돈 1억 2천이 없어도 이분은 살아가는데 이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인 거죠. 그래서 목돈 1억 2천만 원은 그 가운데 1억 원은 배당 안정형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권해 드렸습니다.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자문 상품 가운데 에그 팩토리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에그는 계란이죠. 팩토리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위주로 하는 안정형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비상예비 자금으로 은행에 넣어두시라라고 권해 드렸죠. 에그 팩토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고배당 미국 주식형 ETF에 한 40% 들어가고 나머지 60%는 미국 국채, 미국 회사채 등 미국의
채권형 ETF에 한 60%가 들어갑니다. 달러 자산이죠. 그리고 채권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죠. 그리고 배당이 나오니까 배당은 경제랑 상관없이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특히 ETF니까 한두 개 기업이 아니라 수백 개 기업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랑 상관없이 배당은 꼬박꼬박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을 안전마진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에거팩토리 목돈 자문형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달에 들어와서 다음 달에 나가도 되고 더 추가해서 넣어도 되고 언제든 인출도 가능하고 한 거죠. 또한 배당은 매달 나옵니다. 매달 나오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한 5% 이상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 나오는 돈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 달러로 나오는데 또 배당을 자동 재투자, 그러니까 복리로 활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같은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달러 자산에 1억 원 정도는 투자하면서 고배당 미국 주식형 ETF와 미국 채권형 ETF에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떨어지죠.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평균적인 상승, 그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금 상승도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매년 5% 배당을 가정하면요, 연 500만 원 정도죠. 원금이 1억 원이니까. 자, 이것도 배당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세 15.4%를 공제하면 매달 35만 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금 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35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가처분 소득 현재 80만 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 소득이 35만 원 정도 발생하니까 11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115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발생하는 거죠. 자, 5년 후 월 소득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5년 후 월급은 없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또 국민연금 이렇게 합했을 때, 그 다음에 주택연금 합했을 때 월 230만 원 정도 나왔죠. 5년 후에도 1억 원짜리 목돈 배당형 상품으로 계속 굴러가겠죠. 그러면 5년 후에도 35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5년 후에는 230만 원과 35만 원 하니까 265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5년 후에도 목돈 1억 2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실은 5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목돈 1억 원도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두었지만 이것도 조금씩 늘어나겠죠. 이자만큼, 그죠. 그래서 사실은 5년 후에는 지금 현재 목돈 1억 2천도 그보다 조금 많아지겠죠. 자, 결론 5년 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 자, 그렇게 나오죠. 자, 이제 남편분의 마지막 걱정, 관심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때 아내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아내 소득은 보면요, 국민연금 30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 3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앞서 3억 원짜리를 주택연금에 넣었을 때 8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아내 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60만 원과 주택연금 80만 원 하면 140만 원. 그 다음에 목돈 앞서 1억 원, 월 배당에서 35만 원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140만 원에서 35만 원 더하면 175만 원이죠. 총 소득은 175만 원입니다. 그런데 175만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알파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이 어떤 소득입니까? 원금 1억 원도 계속 자랐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넣어두었던 2천만 원도 조금씩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 보면 만약의 경우 아내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아내의 월 소득은 대략 2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목돈은 목돈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내분도 살아가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사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게 남았습니까? 현재 매달 여윳돈 100만 원으로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관심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겠습니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제주도든 어디든 집에서 조금 더 멀리 여행도 다녀오시라. 그런데 돈을 쓰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을 빡빡하게 5년 이상,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적금식 ETF는 5년 이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재정적으로 앞으로 5년도 빡빡하게 하실 필요 없겠다. 계속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누리시는데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조금씩 목돈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월배당 1억 원짜리 에거팩토리에 언제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추가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다른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제가 월 100만 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누리는데 쓰는 것이 좋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분들한테 제가 발견하고 깨닫고 느낀 것은 감사였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감사로 살고 있더라고요. 부부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벌보다 억만금을 가진 사람들보다 이분들의 노후가 지금 행복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노후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을 가졌어도 늘 불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즉, 나의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저의 감사는 믿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생각하면 제가 20대 후반 무렵이었는데 정말 친했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친구의 애절한 눈빛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생각하면 저의 감사는 친구가 남겨놓은 애절한 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가 죽고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살면서 언뜻 그 친구만 생각하면 하루가 감사가 아닌 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꼭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뉴스만 틀면 하루도 빠짐없이 전해지는 이런저런 사고와 죽음. 그래서 어쩌면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지뢰밭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도 나는 무사하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족은 무사하고 내 가족은 살아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감사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나의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정말 감동 깊은 상담 사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의 노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